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에 찾아뵙는 생방송 부동산 전문대 한석만입니다. 예, 오늘은요, 일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검색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전번 주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2부로 해가지고요. 그 검색 방법을 좀 상세하게 그 지역 우리가 조합별로 좀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조합에서도 보면은 사업 단계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 단계별로가 있는데,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거, 앞으로 청약 통장을 통해서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검색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은 25개 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5개 구가 있는데, 이 25개 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시면요,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클린업 우리가 서울.go.kr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보시면 모든 현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보시면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이런 형태로 좀 나오고요. 제가 요 위에 상단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 시간에요. 요 상단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사업 구분해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그 다음에 추진 주체 구성 전, 그 다음 추진위원회 조합, 그 다음에 사업 진행 단계 해가지고 14개의 단계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에 이제 제가 요거 단계별로 다 이건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앞으로 일반 분양이 시작될 지역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기서 보면 관리처분 인가,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은요, 조만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6개월이나 8개월 이내에 일반 분양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된 지역만 첫 번째 재건축 지역,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지역,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재건축부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상단에요, 보시면 전체 세 개가 다 이렇게 클릭이 돼 있어요. 클릭이 돼 있으면요, 현재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다 전체 하면 전체 서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가 648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인가만 내가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면 요거만 딱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관리처분 인가만 난 게 이제 나옵니다. 관리처분 인가 난 지역이 61개로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재건축만 보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도대체 재건축은 어떤 지역이 앞으로 일반 분양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을 지금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29개, 61개에서 전체 관리처분 인가가 61개에서 29개로 줄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29개 중에 개포주공 3단지가 7월 달에 일반 분양이 예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2단지는 끝났고요. 이게 쭉 있다는 거죠. 개나리 4차 아파트, 그 다음에 일원동 현대 아파트, 이것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독 주공 7단지, 이게 이제 곧 시작하죠, 이게요. 그 다음에 등마루 아파트, 이게 또 곧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염창 1주택 재건축,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 921 주택 재건축, 그 다음에 월계동 주택 재건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게 10개 단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로요. 10개씩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19번째, 월계2, 사당1, 그 다음에 사당2, 상도 대림 아파트 주택 재건축, 망원 1구역, 신수 1주택 재건축, 창전 1주택 재건축,
삼산 아파트 주택 재건축, 난가자동 제1구역 주택 재건축, 그다음에 연희 1 주택 재건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요 세 번째 보면요. 마지막 보면은 서대문구가 나오네요. 서대문구 홍은동 제2 주택 재건축, 방배 3 주택 재건축, 신반포 18 24차 두 개 합친 겁니다. 이거는요. 합쳐서 사업 조합을 만들었다. 근데 신반포 5차, 그다음에 풍남 우성 아파트, 그다음에 역천 1구역, 응암 3, 면목 3, 면목 1 이렇게 해서 전체 29개가 앞으로 일반 분양이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걸 하나 보면요. 지금 개포 주공 3단지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이후에 이거를 이제 계속 일반 분양하겠다. 근데 너무 고액 분양이 되다 보니 이게 지금 현재 조율 중인 거죠. 그런데 개포 주공 3단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요. 여기서 보면 보기를요. 클릭을 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개포 주공 3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만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 현황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사업 현황에서 사업 기여를 들어가 보면요. 사업 기여 이 안에 바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주택수는 얼마가 되는지 조합원은 얼마나 되는지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얼마가 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정비구역 명칭부터 한번 제가 쭉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 기여입니다. 개포 주공 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업 유형은 일반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 구분은 주택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우리가 지면 재건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요. 자, 그러면 재개발은 오래된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면 재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정비구역 위치를 한번 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개포 이동 138번지 일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공지원 대상 여부는 대상이다. 예, 공공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비구역 면적이 나왔죠. 이 면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64,293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수 1194명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인 토지 등 소유자 수 포함한 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이게 조합원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94명이요. 자, 용도 지역 한번 볼게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돼 있죠. 제2종입니다. 2종은요. 공공주택 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도지구 일반 미관 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밑에 가보시면요. 택지 토지 이용 계획 밑에 택지 도로 공원이 있겠죠. 전체 택지를 보면은요 57,329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도로도 나옵니다. 도로. 예, 도로는 얼마가 나오는지 2,492제곱미터로 나오고요. 공원 부지가입니다. 공원 부지는 4,471제곱미터로 나옵니다. 자, 건축 계획은요. 건축 계획을 보면요.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바로 아파트입니다. 예, 아파트고요. 여러 군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지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7,329인데 여기는 조금 늘어서 그냥 반올림한 겁니다. 반올림해서 57,330 이러고 나왔고요. 건축 면적은 아까 보시면은 좀 더 늘었죠. 11,411제곱미터로 있고요. 연면적이 중요합니다. 연면적이요. 우리가 연면적은요. 우리가 층수를 더 올리면 올릴수록 연면적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23만 3,028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21%, 용적률은 250%입니다. 250% 용적률 굉장히 잘 나왔다. 보편적으로는요, 230, 238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요. 250 용적률은 상당히 잘 나온 용적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층수 한번 보겠습니다. 층수는 지상 3층에 지하 2층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상 3층, 30층이기 때문에 지하 2층을 했기 때문에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요. 요즘은 지상에 주차장은 없습니다. 다 지하로 넣기 때문에요. 본 지역, 여기는 이제 개포주공 우리가 3단지지 않습니까? 3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상에 주차장이 있죠. 이제 이게는 다 지하로 우리가 주차장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분양, 주택 공급 계획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분양 면적, 대지 면적은 뭐
보시면 아까 비슷하게 나오겠죠. 53,873제곱미터고요. 연면적 볼게요. 219,658. 이제 이게 아파트죠. 아파트 전체의 이제 우리가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동수는 12개 동이 나오고요. 임대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일반입니다. 일반. 그러면 세대수는 1235세대. 여기 60제곱미터 이하. 우리가 이야기는 25평형 이하. 소형평이라고 그러죠. 341세대. 그 다음에 중형. 60제곱부터 초과부터 85제곱미터 이하. 629세대. 그 다음 대형이 265세대. 이렇게 나왔고요. 임대만 보겠습니다. 임대가 현재 보시면은 2269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연면적은 9240제곱미터. 두 개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5세대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소형, 초소형이죠. 거의 아주 소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소형에 해당하는데 40제곱미터 초과부터 50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해서 85세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공동이용 시설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공동시설, 관리 사무실부터 그 다음에 경로당, 어린이집부터 쭉 있죠. 여기 보시면 관리 사무실의 면적을 보면은 259제곱미터. 경로당 면적을 볼게요. 경로당 면적은 여기 보시면 254.64 이게 되어 있고요. 공동시설 6,224제곱미터. 어린이집은 591제곱미터. 문고 있죠. 문고. 도서실 뭐 이런 건입니다. 도서실 같은 경우는 723제곱미터. 이런 거 보면 이제 한 동, 두 동 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관리사무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그다음에 문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뒤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예, 이 근린생활시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 예, 단지 내 상가가 별도로 이렇게 분양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3,004제곱미터입니다. 이 단지 내 상가는 분양을 해서요. 다 조합원들이 그 수익금을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운동시설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스포츠센터. 예, 스포츠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뭐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야외에 보면은 또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포함한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1010제곱미터로, 1010이죠. 예,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1739제곱미터. 이게 되어 있고요. 경비실 또한 있죠. 경비실 38제곱미터. 두 개소로 되어 있네요.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사업 계열을 봤어요. 그럼 위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도. 도대체 이 개포 주공 3단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해당하는지를 여기 보시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 노란색으로 지금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가 이제 4단지고요. 요 옆에가 4단지에 위치해 있다. 이게 보시면 되고요. 또 바로 옆에 보시면은 여기가 2단지죠. 2단지. 2단지가 이미 1번 분양이 끝났지 않습니까? 25평에 10억. 정확하게 평균가를 말씀드리면 25평이 9억 9천에 됐고요. 지금 이제 3단지가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25평이 12억 5천에서 뭐 13억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사업장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이제 대략적인 면적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위에 보면 조감도를 보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은, 조감도는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좀 이게 천천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기다려주시면요. 전체 조감도가 여기 나오는데, 아파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 조감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3단지 같은 경우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2단지 가운데 또 산이 있어요. 예,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 그 중간에 4단지와 2단지의 중간에 3단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도로가에 이렇게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네요. 예, 좀 그림이다 보니까 예, 좀 느립니다. 일단 이렇게 조감도를 볼 수 있고요. 몇 개 동이고 뭐 남향이냐 동향이냐 이 조감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좀 넘어갈게요. 조감도는요. 자,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치도를 한번 볼게요. 배치도.
배치도를 보면은 현재 배치도가 이제 나오죠. 요 그림이요. 이 그림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그림을 보고 주황색이다, 빨간색이다, 초록색이다. 이게 바로 평양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양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떠한 평양을 내가 신청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요, 우리가 25평 이하는요, 배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배치가 좋은 거는요, 일단 큰 평수가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양가가 높은 게 남양 방향에 또 도로가에 옆에 있고요. 그럼 배치가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고요. 조금 우리가 보시면은 분양가가 좀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낮은 거는요, 배치가 별로 안 좋아요. 뭐 동남향이거나 서향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북향이거나 이런 데가 간다. 근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 25평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이제 제가 항이 좋거나 하는 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배치도도 보시면요. 그럼 이게 지금 색깔로 보시면요, 이 배치도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25평이냐 34평이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요 밑에 지금 안 나오는데요. 요 밑에 보면은 그 조감도에 대한 범례가 나옵니다. 범례. 다시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배치도에 보면요. 예. 범례가 나오는데 요 밑에 범례를 해서 색깔별로 이 범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단지의 배치 현황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단위 세대 평면도를 볼게요. 단위 세대 평면도를 또 보시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25평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34평의 단위 세대 평면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내용을 좀 보시고요. 우리가 어떤 전략적으로 34평이냐 25평이냐 안 그러면 45평이냐 이렇게 우리가 좀 공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요 또 중요한 게 바로 추진경과입니다. 추진경과. 예, 추진경과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동안에 아까 그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가지고 안전진단,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청산까지 그런 단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이 추진경과에 보면, 추진경과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가 됐고, 안전진단 언제가 됐고, 정비구역 언제가 됐고, 이런 게 쭉 나오는데요. 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여기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2009년 10월 28일 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인데, 변경 승인을 받았네. 동의율이 98.99. 상당히 동의율이 좋았죠. 거의 뭐 100%라고 봐도,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비사, 전문관리업체자 선정을 했고요. 나오시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계자도 또 선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합 설립 인가가 또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동의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5년 변경 인가를 했네요. 6월 26일 날 동의율 99.9%. 100%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잘 취소가 안 됩니다. 예, 100%가 안 되고 60%, 그 다음 65% 이런 데는요. 15%가 반대하면요. 바로 사업이 취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중에서 5%에서 10%가 반대자가 또 반대를 한다면요. 사업이 속도가 굉장히 지연이 될 수 있고 또한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율이 좋은 겁니다. 동의율이 좀 높아야 사업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시행 인가 한번 볼게요. 사업 시행 인가 2014년 11월 24일 날 변경 인가 고시가 됐는데 99.66%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동의율 자체가. 매 단계별로 이건 동의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공사 선정은 여기 나왔죠. 선정업체 현대건설 딱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이냐? 예. 시공자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틀리다.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로 인해서 상당하게 또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은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브랜드를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또 보시면은, 관리처분 인가, 예, 관리처분 인가, 2015년 9월 30일 날, 인가 고시가 됐네요. 예, 인가 고시가
됐다. 예, 변경이라고 한 건요, 관리처분 인가의 사항에 대해서 좀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당초 냈다가 또 한 번 변경. 그래서 소소하게 좀 변경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주, 그 다음에 철거, 예,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공하고 일반 분양. 지금 착공과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만 봐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는 안 맞을 수 있더라도요. 다 현재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거는 거의 거짓 없이 다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또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정보 공개 사항에서 여기는 뭐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조합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까지만 저희가 좀 알 수 있고요. 정보 공개 의견 뭐 이런 거 좀 하시면요, 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정보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 현황에 또 보시면 사업기업 밑에에 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조합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조합 안내 있죠. 조합 안내 보시면 인사말 돼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없네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조합 연락처 있죠. 예, 조합 연락처에 보시면 요 주소에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조합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 여쭤봐서 일반 분양이 언제 될 것이냐 이렇게 뭐 여쭤보시면 답변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답변을 또 안 해주시는 분도 있다. 조합원들한테만 주로 공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를 또 봤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른 걸 또 한번 볼게요. 다른 거. 개나리 4차 아파트 한번 볼게요. 오늘 강남을 봤으니까요. 주로 이제 강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강북에 보면은 응암 3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조합을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현재 어떻게 나오냐면요. 똑같이 나옵니다. 단지 이제 요, 이름만, 예, 명칭만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이 것도요. 자, 조합 안내 딱 누르면요. 조합 사무실, 예, 이렇게 나오죠. 조합 연락처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합 연락처. 그 다음에 조합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학기호를 한번 볼게요. 사학기호 딱 보면은 사학기호에다 똑같이 어떤 지역에 돼 있다. 정비구역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정비구역 3930회. 조합원 수는 395명. 예, 세입자 수는 61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공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얼마만큼의 이제 분양이 되는지. 예, 보시면은 574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60제곱미터 이하는 140세대. 그 다음에 중형이 298세대. 그 다음에 대형이 136세대. 그 다음에 임대가 22세대가 있다. 임대는요, 법적으로 반드시 그 비율로 인해서 임대를 둬야 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없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보시면요, 재건축은 이제 봤지 않습니까? 재개발은요, 그냥 재개발을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관리처분인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면 아마 재개발도 다 나올 겁니다. 30군데가 관리처분 인가가 났네요.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29군데인데요. 보시면 재개발은 30군데입니다. 30군데인데 이제 보시면은 미아 제4구역. 이게 앞으로 일반 분양이 예정이 돼 있는 구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여기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일반 분양을 신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9번째가 봉천 제12-1.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답심리 14구역, 답심리 18구역, 그 다음 휘경 제2 재정비촉진구역, 상도 제10.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재개발은 강북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재건축은 강남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주로 강북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흑석 7구역, 예, 끝났죠. 이제 청약통장을 통해서 일반 분양이 끝났습니다. 8구역도 어제 끝났죠. 어제 끝났고요. 대형 제2구역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입니다. 예, 곧 여기를 일반 분양을 한다. 빠르면은 지금 8월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염리 2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요. 보시면 서대문구 북아현 1-1구역도 올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데 청약 접수를 한번 해봐라. 예,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은 제14구역, 홍은 제2구역, 금호 제15구역,
근무 제29역 성동구죠. 행정 제6구역, 보문 제2구역은 성북구고요. 그 다음에 석권 제2구역 또한 성북구, 장이 1구역 성북구, 장이 5구역 성북구. 이게 이제 일반 분양이 예정된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송파구 나오네요. 송파구 거여 2-1구역, 예, 2-1구역 나오고요. 거여 2-2구역. 예, 이게 이제 올해 정도의 일반 분양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천구 나옵니다. 양천구 신정 1-1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9월 정도의 일반 분양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정 2-2 구역, 예, 2-2 구역입니다. 여기 또한 현재 일반 분양이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신길 14구역이 나오네요. 신길 14구역, 영등포구죠. 예, 영등포구에 해당해서 또 여기도 일반 분양이 예정돼 있다. 보시면 용산구로 넘어가면 효창 5구역, 예, 효창 5구역이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분양이 예정돼 있다. 5구역 끝났습니다. 참요. 5구역은 끝났고요. 효창 제5구역 끝났습니다. 자, 은평구죠. 은평을 넘어가면은 수색 제4 재정비 촉진지구, 그 다음에 응암 제2구역, 그 다음 응암 제10구역, 그 다음에 응암 제11구역 이렇게 있는데, 응암 제2구역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12월, 좀 늦으면 내년 1, 2월에 분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은 30개다라고 나왔고요. 재건축은 29개다 이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여기 또 이제 도시환경 정비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도시환경 정비를 해보면 도시환경 정비는 두 개네요. 도로가에 있는, 우리가 있는 도로가에 있는 우리가 근린 시설입니다. 상업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상업 시설을 이제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강진구가 하나고요. 자양 4. 그다음에 마포가 하나인데요. 마포로 6이죠. 이렇게 돼 있죠. 요 지역이 현재 관리 처분해서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도시환경 정비 예를 들어서 마포로 6번 한번 볼게요. 여기가 한번 보면은 현재 나오죠. 마포 6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조합 번호, 그 다음에 조합장 위치, 예, 이게 조합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좀 여기는 이제 도시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 단위가 좀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세대 수도 좀 작죠. 예, 여기는 오늘 뭐 공개가 안 돼 있네요. 아예. 위치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위치는 요 위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위치에 있는 상업지구라는 거죠. 요 도로가에 위치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감도를 한번 볼까요? 조감도가 좀 워낙 이게 그림이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서 조감도가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럼 배치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배치도로 넘어가 보면은 배치도 역시도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단위 세대 평면도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요. 추진 경과, 예, 추진 경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여기에 보시면 동의율이 있습니다. 동의율이 잘 나와야 됩니다. 보시면요, 동의율이 잘 안 나오면은 조금 사업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동의율 자체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80%, 최소 70%는 좀 나와야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순간에 사업은 그냥 속도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지역에 투자하시면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마포로 6, 우리 추진 경과를 나왔네요. 정비구역 지정이 언제 됐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조합 설립 추진위에 승인되는 동의율이 53.1%예요. 만약에 3.1%가 반대를 하면요, 이런데 취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동의율이 좋아지는 거죠. 왜 그러면은 사업하는 게 이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동의율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합설 인가 때부터 동의율이 급격히 올라가죠. 아까는 53%였는데 동의율이 보시면은 78.1%가 됐습니다. 이런 데는 굉장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시 인가가 나면서 또 그 동의율이 떨어져요. 예. 동의율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네.
사업실 인가하면 동의율이 떨어지는데 67.59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53%, 55%, 60% 이하는 조금 불안한데 굉장히 그래도 동의율이 60% 이상은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공자 선정이 됐죠. SK건설로 됐고, 뭐 철거사업자, 관리처분 인가가 언제 났다 이렇게 나오죠.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은요,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이 또 많이 붙습니다. 프리미엄이 많이 주시는 대신에 안정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도시환경 정비는 주로요 주상복합입니다. 그러면 1층, 2층, 3층은요 근린 상가가 들어오고요. 또 우리가 4층부터는 아파트 또는 우리가 오피스텔 또 예를 들어서 4층부터 뭐 10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요. 11층부터 뭐 20층까지는 아파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상복합, 주거복합으로 탄생이 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일부는 제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현황 검색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이트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광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유망한 지역에 위치한 아주 특별한 매물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가 더 중요합니다. 보시면요 제가 여기에서 나온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2부에 특별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앞서 1부에서는 한성만 대표님께서 이 하반기 재건축, 재개발, 일반 분양 예정 지역에 대해서 분석 자세하게 진행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또 유망한 지역에 위치한 알짜배기 매물들로만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전문가님이 또 준비해 오신 매물 살펴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네, 02-6344-7559번으로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또는 070-4455-0100번으로 무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상담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매물의 대지 면적은 16.52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19.83제곱미터입니다. 방 1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3층 중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1억 500만 원, 대출 금액은 4,500만 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투자액은 6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문 뉴타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위치 어딜까요, 이거? 예. 제가 이제 지도상으로 좀 위치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로 설명드리면요, 잘 이렇게 우리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하는 게 부동산에서 입지 설명은 가장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좀 제가 좁혀서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또 봐드리고요. 지도를요. 자, 본 지역은요,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게 교통의 편의를 한번 볼게요. 교통의 편의는 1호선입니다. 예, 지하철 1호선. 예, 1호선 아시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맨 처음에 생긴 게 1호선이다. 보시면 되고, 외대입니다. 외대. 그 다음에 신의문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외대 앞에 하고 신의문역 두 개의 정거장을 이용하는 데가
바로 임은 휘경재정비 촉진지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 이 지역이요 지하철에서 도보로 4분 5분 거리에 다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경희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또 보면은 청장산이 있죠. 예, 산이 있어서 상당히 쾌적합니다. 예, 산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드뭅니다. 용산하고 항남 뉴타운 용산하고 바로 임은 뉴타운인데 바로 앞에가 또 중랑천이에요. 그래서 이 명당 우리가 직관들이 얘기하는 배산 임수다 이렇게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강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임은 뉴타운이 어떤 분이 굉장히 낙후된 도시요, 뭐 서울의 접근성도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옛날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 보면요, 동대문입니다,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바로 사대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동대문. 그러면 이 장소가 바로 요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1호선이 어떻게 지나가면요, 전체적으로 광화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종각을 통해서 서울시청으로. 예. 옛날에 구도심지죠. 이 구도심지. 예. 조선으로 봐서는요, 바로 우리가 경복궁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최대의 우리가 번화가 한 길이었고요. 부촌들이 다 이쪽에 있는데, 이 강남이 탄생이 되면서 그게 부의 이동이 시작됐는데, 바로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동대문, 외대앞, 서울하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 동대문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 좀 더 멀리 있는 게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동대문은요, 사대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위치적으로 서울하고도 가깝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후에 복고풍이 불어서요, 이제는 강남 시대가 아니라 강북 시대가 도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학군뿐만 아니라 또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좋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럼 또 임은 뉴타운 앞으로 투자 가치를 높여줄 만한 개발 호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예, 첫 번째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청량리역에서 삼성역까지, 강남 삼성역까지 1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미 선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왕릉 의릉이 있습니다. 바로 본 지역은요, 본 지역에 조선 왕릉 의릉이 있어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쾌적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대, 경희대, 그다음 한예종, 그다음에 과기대 이렇게 4개 대학을 걸어갈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탁월한 조망권이 됩니다. 배산 임수입니다. 뒤에는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쳐 있고요. 앞에는 우리가 여기는 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은 사업 시행 변경 인가가 됐습니다. 2월 4일 날이요. 그래서 2200세대가 2904세대가 되면서 약 600세대가 증가가 되면서 1000세대가 일반 분양이 예정이 돼 있어서 사업성 또한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임은 뉴타운 매물 상담 번호로 계속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저희 또 이 매물은 꼭 확인해 봐야 하는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포인트를 보시면요, 내년 2주 착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추가 분담금이 예상이 되는데요, 사업성이 그만큼 우수해서 그렇습니다. 본 지역은 예를 들어서 3억 5천에 저온 분양가가 현재 책정이 돼 있어요. 책정이 돼 있는데 1000세대가 일반 분양이 다 끝나면요, 3억 5천도 그 이하로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수익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예, 조합원들한테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억 5천이 3억 2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업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간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곧 이제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가 12월경이나 내년 1월에 나면은요, 그리고 나서 2주 철거하고 일반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이내에 이게 일반 분양하고 저온 분양가가 갭이 발생됩니다. 이거는 이제 갭 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단기간 투자. 갭 투자로 인해서 뭐 7천, 8천을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은 예를 들어서 입주 시점까지 가지고 간다면은 최소 1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본 매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이나 또 장점들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실까요? 예, 특징 장점은요, 현재 가보시면요, 이제, 다세대 빌라입니다. 예, 다세대 빌라고 본 매물은요, 거의 원룸입니다. 원룸인데, 예, 원룸은 우리가 아파트가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요, 본 매물을, 지분도 작습니다. 지분도 뭐, 5평, 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룸인데 원룸을 사서 24평 뭐 갈 수도 있고 30평대 갈 수 있는데요. 지분이 한 평, 두 평이라도요 30평대 가고 39평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이제 한 경우도 있습니다. 5평이 34평을 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지분이 커야 아파트가 큰 걸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선호도에 틀리는 겁니다. 선호도. 작은 지분을 사서 차라리 큰 거를 공략하면 그만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평을 받으려면요. 예를 들어서 지분이 좀 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25평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매매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 25평으로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 34평대, 30평대는 좀 등한시를 하는데요. 차라리 실에 거주하는 목적이라면요. 30평대 적은 지분을 가지고 30평대를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이 부분을 가장 또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내가 이 매물에 투자를 했는데 가치나 예상 이익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전망을 좀 해보면요, 59제곱미터 저번 분양가가 거의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다 책자가 나왔고요. 3억 5천 옵션 포함해서 그렇고요. 일반 분양가는 예상을 하기를 4억 7천입니다. 옵션 포함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시세가 4억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입주시 예상 시세는 5억에서 5억 5천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문 뉴타운 매물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실투자액까지 분석 진행해 주시죠. 예, 실투자금은요, 현재 보시면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이고 1억 500에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4,5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실투자금은 6천만 원입니다. 네, 첫 번째 매물부터 살펴보셨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매물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한남 뉴타운 다가구 주택입니다. 경의 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91년도 5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92.56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112.39제곱미터입니다. 매물의 매매 금액은 7억 2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보증금 7,400만 원에 월 144만 원, 대출 금액은 2억 9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3억 5,6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은요, 한남 뉴타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입지 여건 먼저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입지 여건은 또 지도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배산 임수죠. 정형적으로 남산이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이 우리가 한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용산 민족공원은요, 산이 아닙니다. 공원입니다. 평지에 있는 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서울숲이 있고요. 배산 임수 자청령 500호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이요, 지금 해외 관광객들이 특히 백인, 흑인, 이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지역이고요. 지금 거주자들이 이쪽에 많이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당군 일의 최대 사업을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약 55조에서 60조가 투입이 된다는 그런 국제 업무 단지, 이 지역으로 있는데, 일본의 녹봉기처럼 이렇게 꾸민다는 얘기 했는데요. 일본의 녹봉기에 비해서는요, 상당하게 여기가 더 큽니다. 일본의 녹봉기가 보시면 우리가 60층 건물에 한 6동이나 7동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무려 40개 동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대지가 큰 지역에 위치했다. 이게 재추진이 된다면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6월 정도는 재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현재 용산민족공원이 있죠. 그 다음에 국제안보단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는 한남 뉴타운이 있죠. 그리고 위에 이제 남산, 이 지역 전체, 한남 더일부터 해가지고 외인 아파트까지 다 개발이 된다면요,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촌이 탄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전체적으로 2030년이 되면요. 이 지역이 다 강남처럼 탈바꿈이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에 좀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입지는 워낙에 뛰어나다는 점 익히들 또 다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개발 호재도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가 너무 많아서요. 예,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는 네. 것 같아요. 예, 어떻든 뭐 개발 호재가 너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개발 호재 한남 뉴타운입니다. 한남 뉴타운이 다 끝나면 15,000세대가 들어오는데 15,000세대 2명만 표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3만 명입니다. 표 인구가. 예, 그러다 보면 이쪽에 인프라를 안 좋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도로도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게 된다.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또 계속 집중이 되는 곳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의선이 연장이 됐죠. 문산에서 용문까지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 서빙고역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한남역까지 정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신분당선이 또 지나갑니다. 신분당선이 강남에서 1단계 신사로, 그다음에 신사에서 2단계 또 용산으로. 근데 그 세 개역이 탄생되는 거죠. 보광역, 동빙고역, 용산민족공역이 탄생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캠프킴 유엔사 부지하고 수성부 부지를 좀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군이 그런 수성부 부지나 어떤 차량 기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상복합을 져서 국가가 임대를 해서 미8군 이전 비용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년 정도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착공에 들어가면 그 주변의 일대에 우리가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방송을 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스스로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호재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용산민족공원하고 외인 아파트입니다. 용산민족공원 83만 평에서 84만 평의 대규모 평지의 공원이 탄생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2016년 미군이 다 철수하면요.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2022년에 모든 게 끝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용산, 외인 애국인 아파트 있습니다. 애국인 아파트가 매각이 됐는데 6,200억에 매각이 되면서 매입을 한 회사가 100억대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서민들이 좀 이렇게 매입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지금 좀 저평가 됐을 때 좀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투자 메리트들을 높여줄 만한 여력들을 충분히 정말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도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투자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 예, 제가 뭐 주변에 한남더일 244, 약 70평 되는데 84억이고요. 그리고 100평짜리는 100억이 나오고요. 평당 1억이 나오는 거죠. 외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우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강이 보인다. 그러면요, 저 동부 이천동 같은 경우에 25평이 뭐 7억에서 9억에서 거래가 됩니다. 한강이 보이는 건 10억 이상이 되는데요. 한강이 보였다면요, 여기는 구릉지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태원에 가깝죠. 제가 동부 이천동에 외국인이 많이 간다는 게 못 들었어요. 일본인들이 많이 살긴 삽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거기 관광 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보려고 뭐 동부 이천동 관광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태원이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국인들이 투자 이민 뭐 이런 거가 예를 들어서 활성화된다. 정부에서 받아들인다면요. 이태원, 한남동이 많이 투자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하게 입지도 좋고 우선 입지를 갖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걸로 예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이 빠른 속도,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에 좀 추천해 드리고요. 5,787세 대규모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 매물 저희도 특징이나 장점 이어서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특징은 현재 보시면 우리가 일반 다가구, 단독주택, 빌라,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좀 우리가 단독주택인데 사람이 안 사는 데도 있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러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빈번이 됩니다. 그런 지역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역시 재개발 매물이라서 전망 이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예, 전망을 좀 해보면요. 59제곱미터입니다. 저번 분양가 전망은 약 5억 5천 정도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21년 입주 시세 전망을 해보면요. 약 13억에서 15억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임대가는요. 현재 한남대일이 있습니다. 한남대일이 보증금 1억에 월 400만 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강 조망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남대일 57제곱미터가 현재 13억 원에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 조망권도 없는데요. 그럼 한강 조망권이 나오는 지역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 매물 계속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투자에까지 한번 분석 진행해 주실까요? 예, 실투자의 다가구입니다. 예, 다가구를 구입을 하시는데 전체 이게 3층 정도 됩니다. 3층 그냥 통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자, 매매 금액 7억 2천이 나왔고요. 임대는 보증금 7,400에 월 144만 원을 받는다. 이게 세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대출 금액은 2억 9천이고요. 월 이자 약 70만 원, 예, 월세 받는 걸로 해도 또 남는다. 74만 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액은요, 3억 5,600억입니다. 네, 매물 궁금증들 상담 번호로 계속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또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매물은 구로구 구로동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2호선과 7호선 대림역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매물이고요. 2011년도 4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323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2526제곱미터입니다. 87개의 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피스텔 매물이고요. 총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70억 원, 임대 금액은 보증금 26억 원에 월 2,20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20억 원이 가능하고 실투자액은 24억 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실거래가는 87억에서 95억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요.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 또 한번 알려주실까요? 예, 위치는 지도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현재 그 위치한 데가 바로 대림 2호선 역세권이죠.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좀 위로 올려보면요. 좀 좁혀보겠습니다. 바로 위 2층에 있고요. 그 다음 요 자리가 우리가 이제 거리공원이랍니다. 거리공원이고, 신도림 또 이렇게 있고요. 신도림이 디큐브시티, 요 장소가 이제 신도림에 보면 디큐브시티가 있는 자리고요. 바로 요 위치에 있는 대림인데, 현재 보시면은 여기가, 우리가 2호선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호선이 또 지나고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 대림역 자체가요. 그리고 강남하고도 가깝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본 지역의 요 위치에 있고요. 여기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강남하고 2호선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남에 한 20분 거리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남보다는 상당하게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임차료가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도 가깝기 때문에 여기 직장인들이 많이 있고요. 신도림, 그 다음에 구로 디지털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상주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쯤 특히 많은 직장인들이 오고 가는 만큼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요. 네, 그럼 구로구 구로동 또 주변의 개발 호재나 그런 살펴볼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구로구가요. 전에는 우리 봉제 공장 몇 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형 공장, 신발 공장이 질비했었습니다. 그게 불과 7,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이 한국의 실리콘밸리, IT 밸리가 됐습니다. 바로 구로 디지털 단지 업무지구가 속해 있습니다. 종사원만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약 7만 명이에요. 가리봉동까지 해가지고요. 상당히 넓게 포진하고 있다. 그리고 대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도 거기에 종사원 있고, 또 신도림까지 가면 디큐브시티부터 테크노마트까지 해가지고 종사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업무단지입니다. 업무단지인데 상주 인구가 약 15만 명에서 20만입니다. 또 영등포, 여의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업무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중심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2호선, 7호선 대림역 더블 역세권이에요. 한 개의 노선이 아니라 더블 역세권. 부동산 같은 경우 2호선 라인에 투자해라. 그래야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역 업무 밀집지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로 디지털역하고 신도림역 그 중간이 바로 대림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흡수가 되는 거죠. 대림역 쪽으로요. 그 다음에 광약도시철도가 있는데요. 2017년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대림역하고 구로역에서 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구로구 하시면 또 동구장 또 얘기 안 할 수 없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고척동 동구장에 또 많이 야구를 구경하러 가시는데 특히 젊은 층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강남에서 살기가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이쪽 지역은 뭐 한 60에서 70이면 50이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젊은 층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매력도가 또 쑥쑥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본 매물 확인해 볼 포인트까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본 매물은요. 일단 공실 없이 운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물 주변에 업무용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임대수가 풍부합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 내하고 신도림역의 업무타운 이 중심지인 대림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 매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본 매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전체 층은 1층은 주차장이에요. 또 지하도 있죠. 2층부터 13층까지 이루어진 건물이고요. 87개 룸이 있고요. 전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24.6제곱미터가 3개 룸이고요. 25.5제곱미터가 12개 룸이고요. 31.4제곱미터가 72개 룸으로 되어 있고요. 풀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옷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풀 옵션으로 다 전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87개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로구 구로동 오피스텔 매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네, 그럼 이번에는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실투자액까지 마지막으로 분석 진행해 주세요. 예, 전체 이제 건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분양하는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을 하나 1호, 2호 이렇게 분양하는 게 아닙니다. 통 매매하는 겁니다. 매매 금액은 70억이고요. 임대 현재 보증금 26억에 월세 2,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은 20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자 600만 원을 뺀다 하더라도 1,700만 원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월입니다. 매월 남는 게. 실투자액은 24억입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87억에서 95억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짜배기 매물들로만 3개 자세하게 확인해 보셨고요.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함께 해주신 한성만 대표님의 부동산 세미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일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소액 투자법에 대한 전문가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네,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세미나는 장소 예약 시 안내해 주실 예정이고요. 토요일 오전 세미나는 2호선 강변역 테크노마트 10층 RTNTV 강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예약 꼭 하시고 참석하셔야 되는데요. 02-6344-7559번으로 문의 전화 주신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도움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앞서 만나본 3개의 매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 번호 070-445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와 문자 상담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네, 꼭 기억하셨다가 많은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푹 쉬고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